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5대 리그를 통틀어도 최강팀 중에 하나로 꼽히는 바이에른 뮌헨이 올 시즌 최악의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DFL 슈퍼컵, DFB 포칼컵 같은 컵 대회는 물론 11년째 이어온 분데스리가 우승까지 힘들어지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 지난 주말 일정에서 뮌헨은 무승부를 거두고 레버쿠젠은 승리를 하면서 두 팀의 승점 차는 10점까지 벌어졌습니다. 여기에 유일하게 탈락하지 않은 대회인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에서도 라치오에게 0대1로 패배하면서 대위기에 빠진 겁니다. 오는 수요일 새벽 5시에 라치오와의 2차전을 치를 예정인데 만약 이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두지 못한다면 뮌헨의 무관이 확정되죠. 뮌헨이 모든 대회를 통틀어서 단 한 개의 우승컵도 획득하지 못한 시즌은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국내 컵대회와 리그도 우승에 실패했는데 챔스 우승은 어떻게 하냐는 당연한 의심도 들지만 어쨌든 희망이 있는 거와 없는 거는 천지 차이이기 때문에 라치오전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라치오전인데 시작하기도 전에 빨간불이 켜진 듯한 분위기라서 더욱 분위기가 안 좋은 상황인데요. 그 자세한 상황을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틀 뒤 라치오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경기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보죠. 뮌헨은 1차전 라치오 원정에서 우파메카노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저지른 파울로 페널티킥을 내준 것도 모자라서 우파메카노 본인은 다이렉트 퇴장을 당하면서 2차전 출전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기복 있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어쨌든 지난 시즌부터 올 시즌까지 주전 수비수로 적어도 2순위 정도는 되는 우파메카노였기에 오늘 2차전에 출전할 수 없다는 건 그 자체로 당연히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고요. 올 시즌 뮌헨이 고전하고 있는 이유가 공격력이 아닌 수비력이라는 걸 고려해 볼 때 2순위 센터백이 출장 정지라는 사실은 더욱 안 좋은 소식입니다. 리그 1위를 달리는 레버쿠젠과 비교할 때 득점은 61대 65로 뮌헨이 4점 더 앞서 있는 반면 실점이 16대 28로 레버쿠젠이 8점 졌거든요. 그만큼 이번 시즌에 보여준 뮌헨의 수비가 매우 불안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당연히 센터백들에게 시선이 쏠리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유일하게 김민재만 자기 몫을 해낸 선수입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선발 횟수만 봐도 김민재 18회, 우파메카노 16회, 데리흐트 10회로 김민재가 가장 많은데요. 후스코드 기준 리그 평균 평점도 김민재가 7.06점으로 가장 높았고 우파메카노는 6.69점, 데리흐트는 6.76점으로 둘 다 평균 7점을 못 넘었습니다. 다이어는 뭐 굳이 언급해야 되나 싶긴 한데 뮌헨 이적 이후에 선발 5경기와 교체 2경기 나와서 평균 6.62점으로 최하점입니다. 물론 손흥민 관련 영상에서도 말했다시피 단순히 기록지상의 숫자만으로 선수의 활약을 완벽히 평가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저 참고할 수 있는 하나의 자료 중 하나인데 실제로 뮌헨 경기를 보신 분들이라면 김민재가 기록되는 스탯 이상으로 뮌헨 수비의 핵심이라는 걸 다 아실 겁니다. 눈으로 직접 본 감상이기 때문에 뭐 객관적인 숫자로 표현하기 힘들지만 김민재가 보여주는 패스 차단 능력과 1대1 대인 수비 능력은 분데스리가에서도 확실히 최상급이 맞거든요. 최근에도 월드클래스 수비수를 뽑을 때 김민재가 9위에 선정된 거 아시죠? 네. 수비로 유명한 이탈리아 세리에에서 괜히 올해 수비수상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김민재의 개인 능력은 의심할 게 없고 올 시즌 뮌헨의 선수진과 투엘 감독의 전술에 큰 문제가 생겼다고 봐야 합니다. 여러 차례 언급하긴 했지만 투엘 감독은 올 시즌 이적 시장 마감 직전에 라이트백과 센터백이 가능한 멀티 수비수 벤자멘 파바르를 인터 밀란으로 이적시켰습니다. 분명히 인터뷰에서는 대체자를 영입해야만 다른 팀으로 보내줄 수 있다고 했는데 이후 대체 수비수를 영입하지 못했는데도 이적을 강행해서 당시에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파바르는 인터 밀란으로 이적한 첫 시즌에 이탈리아 수페르코파에서 결승골을 어시스트하면서 팀의 우승에 큰 공헌을 했고 이번 시즌 인터 밀란이 세리에 1위를 달리는데 큰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과 중앙 수비가 모두 가능한 멀티 포지션이라는 특성도 120% 활용하면서 인터밀란에게 닥친 부상 악재도 파바르 덕에 잘 이겨내는 일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파바르의 매각이 투엘 감독이 한 최악의 선택 중 하나가 되면서 결국에 다이어 완전 영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일까지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로 전달해 드리지 않아서 혹시 모르셨던 분들도 있을까봐 말씀드리면 최근 뮌헨의 다이어 완전 영입이 확정되면서 2025년 6월까지 계약이 연장됐습니다. 솔직히 다이어에 대해서는 한국 팬들뿐만 아니라 해외 팬들까지도 실력이 좋다는 평가는 거의 없는데
투엘 감독이 다이어를 매우 마음에 들어하고 독일 매체인 키커에서도 다이어를 극찬했죠. 키커는 현 레알 마드리드 소속이자 과거 미넨 수비수의 핵심이었던 알라바와 다이어가 비슷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이어는 큰 소리와 몸짓으로 수비를 진두지휘하던 알라바와 닮았다. 패스 능력도 뛰어나다. 제롬 보아팅을 보는 것 같다. 현재 미넨 수비수 중에서는 가장 믿음직하다라면서 정말 어울리지 않는 평가를 했는데요. 참고로 알라바는 미넨에서 분데스리가 10회 우승, 포칼컵과 슈퍼컵에서 각각 5회씩 우승했고 챔스 우승도 2번이나 한 이후에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해서도 리그 1회 우승과 챔스 1회 우승, 피파 클럽 월드컵까지 우승한 역대급 센터백 중에 한 명입니다. 여러모로 다이어 비교를 하기에는 매우 민망해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인데도 키커가 다이어를 왜 이렇게 과대평가하는지는 아마 다이어 자신도 모르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아무튼 뭐 여기서 끝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이상한 선수 한 명에게 꽂혀서 괜한 호들갑을 떨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최근 키커에서 선을 넘는 발언을 했습니다. 고레츠카와 김민재가 엉성한 수비를 한 건 감독의 잘못이 아니다. 주중 라치오와의 경기를 살펴보자 김민재는 현재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라면서 다가오는 라치오전의 선발 수비수로 데리우트와 다이어를 써야 한다고 말한 겁니다. 라치오의 스폰서나 이탈리아 대기업이 키커에 큰 돈을 주고 일부러 이런 말을 해달라는 뒷거래를 하지 않는 이상 축구를 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다이어가 김민재보다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도대체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가 불가능한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평가대로 라치오전에 김민재가 벤치고 다이어가 선발이면 완전 대참사 나버리거든요. 그나마 유일하게 남은 우승 희망이 챔스인데 토트넘에서 풀백들한테도 밀릴 정도로 최악인 다이어가 선발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이건 그냥 기분 나쁜 걸 떠나서 김민재의 실제 커리어에 큰 피해를 보는 거니까 정말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지난 시즌 나폴리의 챔스 성적이 8강이었는데 그보다 강하다는 미넨으로 이적해서 챔스 16강 탈락이면 완전 대실패잖아요. 김민재 명예를 위해서 챔스 우승은 힘들어도 최소 8강 이상 준결승까지는 진출해야 미넨으로 이적한 보람이 있죠. 그런데 손흥민에 이어서 김민재까지 다이어에게 발목이 잡히는 건 정말 최악입니다. 게다가 라치오전 패배를 하면 올 시즌 종료까지 유임하기로 한 투엘 감독도 그냥 잘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가뜩이나 불안정한 팀 상황이 더 마이너스로 갈 거고요. 네. 독일의 빌트는 투엘의 경질에 대해서 감독과 클럽 사이의 문제는 너무나 명백하기에 투엘이 경질되는 건 의미가 있겠지만 결별하는 건 확실하지 않다. 누가 자녀 시즌 동안 팀을 이끄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재 미넨의 임시 사령탑을 맡을 만한 코치가 없다는 점이다. 1군 코치들은 모두 투엘 사단이기에 1군 팀을 즉시 맡을 만한 경험이 풍부한 코치가 없다라면서 중도 경질은 힘들다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투엘 감독이 선수단과의 불화까지 불거지면서 미드필더인 키미뿐만 아니라 미넨의 미래라고 불리는 신성 자말 무시알라까지 프리미어리그 이적설이 터진 상황이라서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혼란이 예상됩니다. 진심으로 김민재가 미넨에 남는 게 좋은 일일까 의심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가장 좋은 약은 바로 승리입니다. 16강 2차전에 김민재 데리우트 선발로 써서 어떻게든 이기고 챔스 우승까지 할 수만 있다면 투엘 감독도 유종의 미를 거두고 김민재 역시 챔스 우승을 하니까 뭐 윈윈이잖아요. 네, 제발 다이어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정상적인 전술로 끝까지 챔스 우승에 도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